이정수님,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처럼 긴장된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 이 녹화 앞두고 한 1시간 안에 한 8번, 10번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체 내부에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소변이 아니라 대변이 문제라면 어떨까요? 배도 아프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너무 끔찍하죠. 이렇게 속을 곤란하게 하고 화장실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정체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온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 기능성 위장장애입니다. 아, 진짜 처음 듣는데 기능성 위장장애가 뭐죠? 기능성 위장장애를 알기 위해서는 기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질환인데요. 식도나 대장에 염증이 있는 것과 같은 기질적 질환을 배제한 것이 기능질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뚜렷한 원인 질병은 없지만 예컨대 속쓰림, 더부룩함, 구토, 소화불량, 부글거림 등 위장운동의 기능이 불량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리켜 기능성 위장장애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질환이에요? 다르다기보다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속하는 두 갈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크게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또 대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고 후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소화불량 앞에 기능성이라고 붙었는데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소화불량이랑 다른 겁니까?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기관의 기능적 이상으로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기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질적 질환 없이 소화기관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입니다. 방금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유 없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내시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한의학의 소화기는 비장과 위장으로 대표됩니다. 줄여서 비위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음식을 보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비위가 상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비위의 에너지가 부족해 비장과 위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화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식적, 그리고 인체의 수분이 잘 순환되지 못하는 담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열 대사 등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습열 등이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쉽게 긴장하는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에 취약하든가 또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만한 음식물들, 예를 들어 양념이 강하고 맛이 강한 음식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장내 세균은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도 위장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항생제를 복용하면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한 장내 세균까지 모조리 죽게 되어 항생제 복용도 기능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그냥 좀 꾸불꾸불한 그 통로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통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음식물이 이러한 호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소화기를 이루는 근육은 인간의 의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조절되는 민문이근입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화기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정수님, 손을 대지 않고 고형의 음식물을 호수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 이게 어렵겠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의 총 길이는 9m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소화가 충분히 되기도 전에 다음 단계로 이동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고 위장에는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소화기에 있는 괄약근의 위치는 위장의 상하부, 소장과 대장 사이, 간과 쓸개 사이, 이자와 십이지장 사이 등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괄약근이 닫힌 채 열리지 않는다면 음식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한방에서 체했다고 했을 때의 증상인데 이러한 체기는 며칠씩이나 가기도 합니다. 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들 겪지 않습니까? 네, 기능성 위장장애는 실제로 많이들 겪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 2016년 60만 2,998명에서 2019년 70만 2,652명으로 4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